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된 40대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미디어팀에 수차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구금 이유를 모른 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단속국의 인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한영훈 국장을 통해 자세한 상황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단 하루 앞둔 30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무역협상단과 면담을 가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30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13살의 한인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인의 36%가 교회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철치 리더스에 따르면 이민자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교인들의 생계와 교회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침례교회 셀러브레이션 교회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선 기금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된 40대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미디어팀에 수차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구금 이유를 모른 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단속국의 인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한영훈 국장을 통해 자세한 상황 들어봤습니다. 구금 이유를 밝히질 않으니까 네. 이제 구금 이유를 최대한 알아내는데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예, 그게 이제 태영 씨가 2011년도 14년 전에 30g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서 그 전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체포가 돼서 뭐 재판을 받았는데 당연히 이게 뭐 소량이니까 미스디미너 차지를 받았고 커뮤니티 서비스 정도만 하고 이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그 정보 자체도 그 체포됐다는 정보 컨빅션 자체도 퍼블릭 인포메이션에서 지우는 판정까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당시에 아마 예, 그린카드 진행도 된 것 같아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걸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재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럼 지금 가장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김태형 씨를 디테인하고 있냐인데,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이제 마리아나 소지 기록 때문인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추측은 그렇고 거기서 뭐 이렇게 정확히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은 그렇죠? 없고, 네네. 다만 그 가족이 컨택트를 했을 때 그 태응 씨의 뭐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만 아, 얘기를 네네. 했다고 해요.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 이런 오랜 이제 불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72시간을 지났고 이거를 그들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사후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인지를 당연히 하고 있고, 저희 이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김태형 씨한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적용되지 네. 않는다고 대답할 정도로 아, 이런 불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뭐 어기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고 아, 사실 그리고 이 책임을 묻는 어카운터빌리티 메저조차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 제가 그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헤비에스 코퍼스라고 이 불법적 체포를 어 말하자면은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다투지 않는 이상 이 CBP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정화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굉장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뭐 전과 기록이 있는지 조회 중이고, 그러면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허무하게 그냥 풀려나면 끝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뭐 아니 근데 사실 전과 기록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마르야나 소지자야. 예 근데 그게 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inadmissible 하냐, 이 사람을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되냐, 이거에 대한 싸움인데, 아, CBP는 그렇게 봤던 거고, 그러니까 아이스에 제가 보기에는, 신변을 넘긴 거고, 아마 이제 그 추방 절차를 밟으려고 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아이스가 리모벌 아, 프로시딩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태영 씨의 가족들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겠죠.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가 혹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감히 예측은 할 수 없고요. 이게, 이 법조인들도 저희가 상담을 한 수많은 법조인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또 처음이라고 해요, 거의.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태영 씨의 케이스 자체가 되게, 가지 않은 길을 가련, 아, 그쪽에서도, 하는 그 케이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는 조금 섣부르고요. 네, 다만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뭐 태릉시의 하원 의원, 태릉시의 텍사스에 살아서 사실 뭐 되게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 지역구 하원 의원도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포트가 많이 필요해요. 네, 사실 네, 이 법률적으로도 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통해서 좀 네, 해결책을 네.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미교협과 그 자매 단체들이 가입 단체들이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교협은 김태웅 씨 가족, 변호인단, 이민자 권익단체, 아이스 구금 해제 및 텍사스 귀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단 하루 앞둔 30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무역협상단과 면담을 가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의 핵심 내용으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며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의 무관세 적용과 더불어 한국에 부과될 미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30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6개월간 국민을 위한 노력과 가치 실현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각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차차 밝힐 예정이지만 미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힘으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13살의 한인 소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마이애미 인근의 바다에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총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 중 1명은 요트 캠프에 참가 중이던 13세 한국계 소녀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요트에는 5명의 어린이와 1명의 인솔자가 탑승하고 있었고 모든 탑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안경비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인의 36%가 교회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미국인의 기관별 평균 신뢰도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22년 처음 31%대로 떨어진 후 2년간 32%를 유지하며 최저 수준을 기록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침체 끝에 올해 교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36%로 높아졌습니다. 갤럽은 1974년부터 46년간 정당, 군대, 경찰, 학교, 교회, 은행 등 14개의 기관에 대해 매년 대중의 신뢰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첫 해 66%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치 리더스에 따르면 이민자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교인들의 생계와 교회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침례교회 셀러브레이션 교회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선 기금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이 기금은 원래 교인들의 음식과 의복,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교회의 목사는 가족 중 누군가가 구금되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즉시 움직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이민자 교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의 다국어 교회에서도 목사 역시 직장에서의 단속이나 출퇴근길에 불시에 검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네티컷의 브라질 자유감리교회 목사 역시 목회자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이 겪는 정서적 부담이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집에만 갇혀 지내고 있으며 일하러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여가도 없고 가족들과의 나들이도 없고 휴가도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6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1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